자, 내일은 3월 29일 월요일인데요. 먼저 경제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주는 3월 말과 분기 말, 1분기 말 동시에 들어있고, 예년 같으면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 그리고 농번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수혜주들이 있을 텐데 올해는 조금 조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확실한 거는 일단 4월은 원래 비료 테마주들이 주인공입니다. 비료요, 비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비료 뿌리는 거 있죠. 그 놀면 뭐하니의 비룡이 말고요. 비 말고 비료. 여기다가 올해는 북한 경제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북 비료 지원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월은 황사, 그 다음에 안과 질환, 이런 테마주도 계절적 수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주말에 비 오고 나서 내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또 황사가 동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덮친다고 하는데, 예년 같으면은 이제 코로나 없을 때는 보통 이럴 때 안과 질환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을 워낙 깨끗이 씻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뭐 이래서 제가 아는 그 형님 중에 안과 의사 형님 있는데 매년 아폴로 맨날 그 아폴로로 집 한 채씩 진짜 사고 그랬거든요. 지방에 계시는데. 근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아폴로의 여신이 자기 편이 아니었다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4월의 그런 교과서적인 테마로는 비료하고 황사, 안과 질환 이런 테마주가 있다. 자, 내일 3월 29일 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 공식 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부패 정책협의회. 여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각 부처 장차관들, 정부 인사들 여기 다 모이고, 대통령도 지금 LH 사태 때문에 내일 그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단디해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민심이 이런 상태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혹시라도 이게 사람들의 또 반감이나 더 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내일 일정 반부패 정책협의회 관련해서는 윤석열 테마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일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 홍남기 부총리 일정 중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매주 있는 거고 여러 번 또 강조했지만, 이제 지금은 한국판 뉴딜 펀드 한참 그 펀드 레이징 중이잖아요. 진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앞으로 경제 정상화되면서 금리 올라가고 이제 조금 자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그래도 이 한국판 뉴딜 펀드는 일종의 안전자산 내지는 경기 방어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 산업부는 주목할 만한 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이건데요. 죄송합니다. 전원개발사업이라는 게 전원일기, 전원주택 할 때 그 전원이 아니라 전원 껐다 켰다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력의 원천, 그러니까 이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전원 사업에 있어서 건설 입지 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과감하게 전력 공급, 전력 송전 이런 전원 사업에 있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원 전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앞으로도 전력 송전, 그 다음에 ESS,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핵심이 될 것으로. 일단 올 여름에도 상당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 여름철 전력 수급에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워낙 많이 대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전력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 워낙에 태양광 풍력 당연히 그렇잖아요. 발전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때 가급적이면은, 왜 가뭄이 오면은 상수도 상하수도관 같은 거 정비 많이 하잖아요.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 여름 대비하신다면 스마트 그리드, 뭐 ESS 이런 거 지금부터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 상황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N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 의의 및 국내 놀이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UN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는 올해 9월 달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뭐 보나마나 또 친환경에서 제조된 농축산품,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 과정, 뭐 이거는 이제 바코드하고 블록체인, 위변조 방지 기술 이런 쪽이 관련 테마가 되겠고, 여기다가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런 차원에서 항상 제가 종자 씨앗 관련주는 어떤 중장기 테마로 보시는 게 좋다고 항상 관심 가져달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산식품산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데, 1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기본 계획. 이 안이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에 걸친 장기 계획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이제는 이제 수산물도 안전하게 가공하고 포장하고 또 수출 장려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육성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수산물이 부패가 쉽게 되고 또 유통 과정에서 위생을 확실하게 담보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직 좀 미비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재래시장 가면 막 그 한여름에도 그냥 얼음에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뭐 이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이제 증시에 콜드 체인부터 뭐 앞에 말씀드린 바코드 블록체인, 그리고 또 기존 수산물 제조 기업들이 아무래도 설비나 뭐 이런 노하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정부의 이 수산물 수출 장려 혜택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내일 월요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과연 신뢰를 하고 뭐 환영을 할지 의문입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사태, 그 LH 사태부터 쭉 보면은 그 재테크다 그러면은 다 은행 예금 아니면 주식, 뭐 둘 중에 하나에만 그냥 전부 올인을 다 하니까, 뭐 주식하는 사람은 뭐 은행에 예금하면은 금리가 1%도 안 된다, 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은 돈이 녹는다느니, 뭐 현실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우리나라 2년 연속 물가 상승률 0%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유가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중 평균이 큰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그 0%대 나왔는데, 신선식품 물가 같은 거는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률을 그럼 여기 갖다 대면 안 되죠.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0%인데. 또 은행 예금하시는 분들은 이게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또 최근에는 T나도 있어요. There is no alternative.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런 주식 때문에 골치 아픈 것도 싫고 원금 보장 좋고 이래서 은행 예금만 하시는 분들은 또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또 주식 투자하기에는 나는 리스크가 싫다. 주변에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다. 뭐 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LH 사태 보면서 느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땅 그리고 부동산만큼은 안전자산 기능을 웬만큼 한다. 아니 솔직히 주식은 아무리 우량주라도 뭐 서브프라임이네 뭐 남유럽 재정위기네 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뭐 나라 밖에서 뭐 터졌다고 주식이 반토막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땅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희소 가치든 뭐를 적용해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내재 가치가 쉽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제 주장인데, 그 어떤 맹지도 삼성전자보다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주식 아니면 저축 두 개만 갖고 고민하고 뭐 서로 공격하고 뭐 그러지 말고, 저 멀리 진짜 통일 이후를 바라보고서라도 지금 어디 시 외곽에 그린벨트 땅이라도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토지는 이게 또 세금도 싸요. 취득세 4.6%인가 내고 나면 그 뒤로는 뭐 과표가 5천 미만이면 0.1%인가 아무튼 부담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라는
그 아이디어는 그냥 그쪽 업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 알아들어야지 그거를 뭐 무슨 인생의 진리인 양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동산이 땅을 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내재 가치 보존은 부동산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막 조두순 사는 안산 막 이런데 그런데도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옆 마을에 뭐 우범곤이 나타났다고 해도 뭐 땅값이 그렇게 갑자기 막 주식 막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듯이 막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뭐 자꾸 복리의 효과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락률이 복리로 하락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30% 주가 하락했잖아요. 그거 원금 회복하려면 30% 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30% 하락한 다음에 원금 회복하려면 44% 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50% 하락해서 반토막 난 거, 그거 원금 회복하려면 상승률이 100%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락에 있어서도 복리의 어떤 그런 손실이라는 거죠. 자, 내일 월요일 이제 보건복지부 일정 또 하나 보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내일 아동학대 관련 현장 방문을 천안으로 나간대요. 또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연결된 주제 같은데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짜 정말 너무 적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계층에게 있어서는 진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이제 사촌 누나 매형도 사회복지사인데 항상 이분들은 그냥 평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태도 자체도 진짜 직업의식, 소명의식이 너무 투철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도 불편을 끼치거나 막 그 해를 입히는 걸 평소에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이거는 뭐 사견인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사회복지사 이거마저도 사실 뭐 앞으로 온라인 케어라든가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월요일 3월 29일인데요. 그 밖에 뉴스를 보니까 4월부터 백신 휴가라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상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의사소견서 없이도 누구나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뭐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흉통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그냥 내 주장만으로 이틀 동안 휴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증시에서 수혜주를 생각해 보면은 나 백신 휴가 이틀 주세요.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해서 이틀간 휴가 썼는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가 만약에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은 이거 엄청난 그 파급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좀 집에 머무를 것이고 결국 수혜주는 증권, 그 다음에 OTT라고 하는 뭐 스트리밍 관련주, 그리고 혼술 내지는 홈술, 하이트진로 뭐 이런 거 있죠. 이로리님 자영업자분이라서 백신 휴가에서 해당이 안 되신다고. 네, 참 대신에 좀 매출이 늘어나는 재료로 작용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4월부터 백신 휴가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기왕 가게 나가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손님 없어가지고 몸은 편한데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조금 몸이 힘들어도 마음 편하고 손님 많은 게 좋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백신 휴가가 좀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매출 증가에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기업 일정으로는 내일 월요일 현대차가 이제 그 화재로 조사 중인 그 전기차 코나 EV 있잖아요.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그 첫날인데 이게 비용 부담이 한 1조 된다고 해요. 근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비용도 시간도 인력도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배터리가 이게 교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어떤 수명이나 내구성에 대한 홍보 효과로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 그다음에 리스 이쪽 업황 확대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이어서 내일 월요일 29일에는 카운터 포인트사의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공개됩니다.
애플, 삼성이 일단 지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최근에 좀 판매량이 주춤해가지고 숨고르고 있는 사이에 중국 샤오미가 좀 치고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거는 뭐 트럼프한테 네, 잡돌이 당해가지고 떡실신한 화웨이 수요를 샤오미가 가져간 거 정도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일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나와 있는 SK IET 내용부터 갈게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SK IET. 전기차용 습식 분리막 기술 세계 1위. 제가 이걸로 한번 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분쟁은 결국은 그 원하는 카드를 서로 들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쉬울 것이다. 왜냐면 협상이라는 건 서로 원하는 것을 이제 주고받을 때 가장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지 벌을 적게 받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 나는 돈도 필요 없다. 아니면 또 가해자 측에서 나는 지금 들어가고 싶다. 응? 밖에서 안 그래도 할 일도 없어가지고 감옥 가고 싶었다. 이러면 이제 협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LG화학도 원래 SK IET 그 습식 분리막을 쓰다가 이제 분쟁 나면서 중국 걸로 많이 돌렸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드린 현대 그 코나 EV에 들어가는 LG화학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자꾸 발생하는데 아직 국토부 조사 중이지만요. 어쨌든 이거랑 유관하다고 봤을 때 LG는 결국 SK IET의 습식 분리막 기술이 필요하다. 네. 그런 SK 이노베이션이 폴란드 배터리 분리막 공장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MJ 황님, 친구분이 SK IET 다니세요? 와, 좀 친하게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면은 그 기프티콘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자, 그래서 폴란드 공장 실롱스크에다가 현재는 중국 창저우하고 우리나라 청주 증평에 SK IET 분리막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2024년에 합병을 추진한다 라는 뉴스 내일 뉴스에 소개되고 있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선 하나 좌초되면서 길막, 역사에 남은 길을 막았다고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 수습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HMM과 한국 조선사들은 그야말로 홍보 효과를 얻었잖아요. 야, 역시 배는 한국이 잘 만든다. 저거 한국산이었으면 저렇게 좌초 안 됐을 텐데 뭐 약간 이런 홍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HMM 선박 4척도 그 운하 사고 난 그 근처에 있는 희망봉을 우회해서 간다고. 유럽까지 최장 10일 더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뭐 도심공항 얘기하고 에어택시 얘기하는 게 사실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았는데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15분 걸리는 에어택시를 한화 시스템이 성능 시험에 나선다고 내일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흥 사시는 분 광화문까지 15분에 갑니다. 에어택시로. 전기 추진 시스템 여기 달린다고 하고요. 확실한 그 성능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는 솔직히 좀 타기는 겁나죠. 그쵸? HMM은 제가 벌써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제가 그렇다고 뭐 어디서 뭐 내부처 정보를 캐온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한국조선, K조선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좀 전에 샤워하고, 그 냉장고에서 뭘 마시려고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수분 크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잊고 있었네 하고 그냥 되게 처발처발하고 지금 앉은 거거든요. 피부가 번들번들하게 나와가지고. 자, 내일 뉴스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SKIET는 배터리의 뭐 양보다 질 차원에서 SKIET 자회사 이제 습식 분리막 세계 1위 기술 이용해 가지고 간다.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GC 녹십자 아시죠? 이거 내일 뉴스인데요. 국내 첫 코로나 혈장 치료제 다음 달 초에 사용 신청한다고 내일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셀트리온, GC 녹십자, 부강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신풍제약 이렇게 5개가 있다면은 혈장 치료제로는 GC 녹십자가 4월 초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 셀트리온은 2월 5일에 조건부 허가 신청했고, 부강약품은 임상 이상 완료됐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역시 임상 이상, 그 다음에 신풍제약 이상 환자 지금 투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GC 녹십자 식약처에서 이르면 5월 중에 허가 나오면은 코로나 중증 환자에 정부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무료 공급하는 안으로. 이 장점이 뭐냐면 지금 10개 병원에서 이미 긴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이 된답니다. 혈장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일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내일 뉴스도 이어서 갑니다. 일단 정치면 사회면 패스하겠습니다. 쿠팡 이치의 질주. 이제 쿠팡도 엄연히 서학개미 분들이 매매하시는 이제 상장 기업입니다. 쿠팡 이치의 질주. 강남 점유율이 45%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사용자 수가 15배나 늘어났다고. 배달앱 전체 점유율 20% 육박한다고 합니다. 장점은 한 건만 배달하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하네요. 백화점이 4월 2일부터 봄맞이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내일 뉴스 이어서 또 갑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그 회의 엊그저께 금요일 날 있다고 이제 제가 목요일 날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주식 확대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뉴스에 언급하기를 전략적 자산 배분 한도를 이탈하면 여기서 추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형주,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의 연기금 매도 압박이 지속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내일 뉴스에 한국판 뉴딜의 과실을 공유하기 위해 조성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가 오늘부터 판매된다. 이게 내일 뉴스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내일 월요일입니다. 디지털 기업의 CB하고 BW에도 투자를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분할 합병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다고 내일 뉴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SKT하고 신한지주, 시젠이 분기 배당에 나섰다고 합니다. 연 4회 분기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맘때만 되면은 상장 폐지 뭐 투자주의보험 이런 거 나오는데 쌍용차, 뉴로스, 성안, 세우글로벌 네 곳이 감사 의견 거절 나왔습니다. 참 뉴로스 수소차 기술 확실하게 좀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참 뉴로스 보면은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 하게 돼요 진짜. 곱비 풀린 분양가 내일자 부동산 뉴스 제목입니다. 대구 아파트도 84제곱미터가 9억 원을 넘었다고. 어이구. 그 다음에 강남구청역에 상지 카일룸에서 고급 오피스텔을 만든다고 하네요. 고소득 1, 2인 가구를 겨냥한 그 다음에 내일 뉴스 부동산면 부산 기장이 뜬다고 롯데월드하고 반얀트리 호텔이 있는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에 혹시 부모님 댁이나 땅이 있는 분들 좋으실 텐데 감염병 치료제 개발 거점으로 도약한다. 3년간
강원도 홍천 이 감염병 치료제 개발 거점지에다가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한대요. 바이오 특화 춘천과 연계해서 항체 은행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이 경찰에 소환됐다고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수사한다고 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제는 LH하고 그 공무원들 땅 투기는 유구무원인데요. 참. 자, 금융공기업 점령한 정치권 낙하산. 감사, 비상임이사 53명 중에 21명이 대선 캠프 민주당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공연불이 된 낙하산 금지 공약. 이런 제목. 그 다음에 농심의 신춘호 회장님이 이제 작고하셨죠. 라면 신화 남기고 떠났다. K푸드를 선도한 신라면하고 새우깡 같은 거.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같은 그 형제인데 신격호 롯데 회장은 참, 아이고, 그렇게 뭐, 공과 과에서 과가 참 많았었는데, 이분은 진짜 깨끗했어요. 신춘호 회장은 진짜, 그렇지 않나요? 자, 내일 뉴스에 또 공분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로남불 김상조. 전직 공정위원장이었다는 사람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 올려가지고 자기네 세입자한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에는 전세금을 최대 5%밖에 못 올리는데 시행하기 이틀 전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대폭 올렸다고 해서 내일 뉴스에서 까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어떤 수혜 업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이 8%에 이를 것이라고. 와. 카드 사용액이 1년 만에 45% 늘었다고 합니다. 비자 마스터 뭐 이런 거 주식 가지신 분들 올해도 전망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부터 경제면까지 웬만한 거 다 봐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우리가 또 그 월요병 극복에는 내일 뉴스 아니겠습니까? 월요병의 실체가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주말 내내 어떤 그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가 갑자기 월요일이 되면서 이제 불확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월요병 예방에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가 딱입니다. 그리고 내일 뉴스를 이렇게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나면 내일 아침 출근길도 여유로워집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월요일이고 다음 주는 3말 4초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분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바람 쌀쌀하고 또 황사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 주 시작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